원료범은 400여 년 전 중국 명나라 때 사람이다. 그는 젊어서 집이 너무 가난하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의술이니까 그 방면으로 나가라고 권했다.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수역학에 정통한 공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예언하였다. 당신은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할 운명이다. 초시에는 14등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한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9등을 할 것이다.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 등수가 모두 적중하였다. 그 다음에 공선생은 모년에 공생이 되고 공생에 뽑힌 후 모년에는 사천성의 대윤이 된다.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죽는다. 아깝게도 자식은 없다고 예언하였다. 10대 후반에 들었던 이 예언과 관직 생활을 할수록 신기하게도 다 맞아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료범은 나아가고 물러남, 더디고 빠름에도 운명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는 53세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매사를 담담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숙명론자가 된 것이다. 그러던 그가 37세가 되던 1569년에 우연히 남경 서화산에 머무르던 운곡 선사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 사흘 밤낮을 운곡 선사와 토론하면서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운곡 선사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당장 생각과 습관을 바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었다. 자네는 의리 재생의 몸이다. 의란 양심이 긍정하는 구체적 실천을 말하며 리란 물질의 성립 원리를 말한 것일세. 즉 우리가 사색하고 실천해서 나날이 창조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 이것이 의리 재생의 뜻이지. 끝없는 사색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새로운 창조 생활로 학문 수업을 해보게나. 그렇게 하면 자네란 인간이 또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네. 자네의 운명으로 정해진 것 이상의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일러 인명이라고 하네. 즉 여태까지 타율적인 운명에 지배되고 숙명에 지배되고 있지만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자신과 인생을 창조해보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걸세. 운곡 선사의 말을 다 듣고 난 그는 호련히 새로운 생애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던 공노인의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무자식 팔자라더니 아이도 태어나고 죽는다던 해도 넘기고도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란 얄팍한 운명관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탐구하고 끊임없이 이상을 쫓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이렇게 수업하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책으로 써서 남겼다. 이를 두고 요범사훈이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호가 학해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을 끝 마친다는 뜻에서 호를 요범이라고 바꾸었다. 요범은 이후로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생각을 맑게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원료범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신통한 꿈을 꾼다고 한다.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거나 옛 성현이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며 혹 허공을 날거나 걷기도 하고 좋은 깃발이나 보물덮개, 기타 각종 훌륭한 사물을 얻는 꿈을 꾼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두 다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는 징표라는 것이다. 마음을 닦으면 꿈의 내용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원류범은 또한 팔자를 고치기 위해 3000가지 공덕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장부책을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하였다. 원료범은 이러한 정신 수양과 공덕으로 인하여 일찍이 공선생이 예언하였던 53세라는 운명적 한계를 훨씬 넘어 74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공과 격, 공과 허물을 지적하는 표. 중국의 일상적인 실천 도덕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책. 책 중의 분류, 열거된 기준이 되는 행위의 항목을 격이라고 하고 권말의 월일마다 구분된 1년간의 분의 점수 기입, 알람표를 격도나 경목이라고 하고 이 책을 공과 격이라고 하였다. 일상적인 행위를 공, 선, 과, 악으로 분류하고 그 각 행위에 점수를 주어 10, 마이너스, 플러스 1점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서 매일 취침 전에 그날의 행위에 의거해서 자기 채점을 하고 월 말에 소개해서 연말에 총 계산을 하는데 그 결과에 상응해서 화복이 주어진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화복은 그 인간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입각하는 것이다. 관련된 사상은 과거에는 역경, 문헌전의 적선, 적불선이 여경, 여앙에 결합되는 곳에서
보인 이후 존재하는 것. 진의, 갈, 홍의 포박자, 내편, 권삼의 대속, 내편, 권육의 미지에는 인간 행위의 결과를 신이 판단해서 그 사람의 수명을 정한다는 후의 공과 격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보인다. 이것이 남송초의 태상감응편에 도입되어서 공과 격의 기본적인 형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과 격의 특색인 행위를 점수화해서 계량하는 것은 아직 행하여지지 않았다. 현존하는 공과 격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태미성군 공과 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교 교단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도교적 색채가 농후한 점이 이후의 것과는 다르다. 공과 격이 가장 유행한 것은 명, 말, 청초로 운곡, 선사, 수원, 료범, 공과 격과 운서, 태사, 주갱의 자지록이 가장 널리 행하여졌다. 청대에는 공과 격의 정리, 집대성이 행하여져서 광공과격 신편, 휘편공과격, 휘찬공과격, 공과격지묘 등이 만들어졌다. 공과격은 명말의 삼교, 합일, 사상의 유행을 배경으로 유불도에 걸치고 일반의 윤리도덕은 포함하는 점에 사상적인 특색이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직업, 지위, 구별 없이 행하여졌다.